불 들어왔고요.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죠. 네, 오늘 9월 날씨 1일. 괜찮? 날씨 괜찮죠? 그죠? 응. 네.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9월의 첫,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금요일로 하면서 상쾌하게 좀,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섹터는 그때 우리가 주간 음. 시황 때 살짝 얘기했지만, 네, 로봇 섹터. 네네. 최근에 리포트가 좀 안 나와서 좀 네,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네, 이준치증권에서 7월에 나온 거긴 하지만 상당히 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오늘 로봇 섹터 하는데, 대장주라고 볼 수 레인보우.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어이 오늘 신고가를 찍어가면서, 네.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2조 9천억이기 때문에 아마 3조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뉴로메카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 로봇 섹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약간 좀 이제 2달 전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 관련된 뉴스까지도 찾았는데, 요게 이제 아마 가장 이제 좀 8월 31일이니까 이제 어제죠. 네. 그래서 이 섹터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때 삼성전자가 붙어가지고 음흠. 강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나오네. 그러네요. 네, 가격이 저렴한 것 같은데요. 우리 나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붙었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여기, 상장기죠. 예, 거기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요 세 개가 제가 볼 땐 딱 음. 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아니, 하는데, 뭐, 하나도 한다는데? 하나도.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만 또 사고를 음, 넓히면, 이 현대자동차가, 음, 현대차가 음. 전기차로 그 지금 라인 변환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로봇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냐면 테슬라가 원래 하고 음, 싶었던 음, 게 음, 완전 무인 자동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인원을 음. 어찌됐건 완전 없애고 로봇으로만 하려고 그랬어. 응, 네, 근데 이게 조금 안 돼서 인원을 조금 했다가 지금 다시 줄이고 있거든요. 점점점 응, 자동화가 돼가고 응, 있다라는 거. 현대차는 당연히 또 할 거고, 현대차도 응. 물류 자동화 로봇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 노사 간의 협상이 안 되는. 그렇지. 왜냐면 인원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음, 현대차는 못 가는데 음. 오히려 현대 오토모빌가 더 많이 가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룹 내에서도 주력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음, 약간 바뀌고 있다는 좀 그런 좀 음.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로봇 관련된 섹터 한번 좀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좀 확실히 잘 나왔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 섹터로 나왔는데 결국은 로봇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이제 흔히 해서 이제 답이 나와 있는, 네, 정해져 있는 거죠. 답이 나와 있고, 네, 지금 상황에선 협동, 물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건 서비스 로봇. 네. 최근에 레스토랑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그 빈 그릇 넣어달라고 하고 주문하게 봐. 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극히 일부분이고, 산업적에서 봤을 때는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한 두세 명 있고 고기 하나 껴있고 로봇 이렇게 되는, 음. 나중에 인간 다 없어지고 이제 로봇만 있겠죠. 근데 그런 협동 로봇과 함께 이제 물류 로봇은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뭐 로지스틱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일단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뭐 레이물 로보틱스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로봇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가총액도 이미 좀 커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하반기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이제 기본 계획 공개에 따라서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잡혔잖아요. 나왔죠? 이제 네, 다음 나왔는데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되게 저기 네. 청약 콜? 청약은 사실은 네. 별 의미 없고 그 매출 받아고 뭐예요. 근데 이제 저것 때문에 사실은 로봇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 근데 네. 매출 맞는 건 좋은데 네. 여기 보니까 이게 워낙 커가지고 음. 증권사가 여러 개도 막 한국채증권 지금 미래에서도 있고 많던데. 그거 어쩔 수 없어. 아니,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한번 음.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걔 먹어봤자, 그 몇만 원씩 하고 먹어봤자. LG는 솔루션도 한두 줄 받고 말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 하나 뭐냐면 약간 일정 매매가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일반 청약 뭐 9월 20 음, 며칠이잖아요. 음, 그때 이제 뭐 이런 거죠. 청약률 1대 뭐 음. 1700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빡 한번 튀지 않을까. 맞아요. 무조건 그날 튀죠. 그러고 나서 상장하면 이제 네. 다 네. 제로 소멸로.
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저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랑 붙었잖아요. 네. 근데 난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음. 두산이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지주사긴 한데 두산이 너무 잘 나요. 네. 지금 두산, SK, 어. 한화 다 잘 가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주사인데 지주사 치고는 시가총액이 작은 건 이해하겠어. 음, 두산 로보틱스도 그리고 그 자회사 중에 하나인 것도 이해하는데 음. 이상하게 두산이 대장주가 된 것도 참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1번 두산 로보틱스, 네. 2번 두산 에너빌리티, 네, 3번 두산 밥캐. 아,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랑 밥켓은 로봇은 아니잖아. 네, 그래도 어찌됐건 이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결론은 두산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이 제일 크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1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해 수주 거의 다 채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0% 예. 채웠고 네, 하반기 이상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두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일정 매매로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붙은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노동력 부족,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거, 결국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테슬라, 네, 휴머노이드가 돼야 정말 인간을 대체하는. 그리고 삼성전자. 네.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지금 그 이재용 회장이 계속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계속 주문을 넣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그러면 이제 인력이 좀 약간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를 네.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집에서 서비스하는 휴머노이드를 생각하시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휴머노이드는 사실은 서비스용보다는 산업용이 훨씬 더 산업용이 많죠.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결론은 인력을 다 대체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과정을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최근 들어서 AI가 이제 테마가 아니잖아요. 네, AI는 테마가 아니라 가을 길이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AI가 잘 가니까 이걸로 로봇이 또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지, AI에 로봇을 입혀야 휴머노이드가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로봇에 AI를 입혀야 휴머노이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로봇 관련돼서 결국은 뭐 생체 모방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동 능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계단 내려오고 뭐 백덤블링도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하죠. 옛날에 그 군사용 로봇 보면, 네. 차면 뒤로 갔다 다시 오고, 총 쏘는 로봇들도 뭐 발로 차고 막 이러면은 저거 하고, 아, 진짜요? 응, 좋아요. 아, 잘해요. 비용도 잘 잡고. 그럼 결국 이제 싸우는 것도 전투도 로봇이 대신하는 걸로? 원래 이제 로봇이 제일 먼저 발전이 된 거는 사실은, 저기거든요. 산업용이 1번이긴 하지만, 조금 더 미세화되고,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군사용입니다. 그 보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어디 폐허 같은데 이렇게 뭐 건물 들어갈 때 먼저 뭐 로봇이 걔가 먼저 먼저 들어가서 네. 뭐가 있나 쫙 한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인간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로봇에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말하는 뭐 공장 쪽이겠습니다만 군사용 쪽으로도 군사용도 충분히 그 전부터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산업용도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아요. 산업용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도 산업에서 쓰고요. 그쵸, 물류 로봇도 산업에서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용에서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용에서 의료용, 그쵸. 교육용, 의료용, 교육용. 네, FM, 그렇죠. 네,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저기다 거예요. 로봇 AI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굉장히 순찰 로봇 뭐 필요하죠? CCTV 관련된 얘기 좀 나오고 있죠. 네, 10이랑 연관이 되겠지.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 10년 전에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던 애들이 정말 이제 머지않았다. 그럼 이제 사각지대가 없는 건가요,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각지대 제일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CCTV. 아,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런던이 그렇게 막 런던도 많긴 한데 우리나라가 CCTV는 제일 많습니다. 네, 면적당으로 보면.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로봇까지 되면 이제 어찌됐건 사람은 쉬면서 돌아야 되는데 로봇은 쉬지 않고 돌릴 수 있잖아. 아니 저는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제 나쁜 짓 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 그건 당연히. 근데 나쁜 놈들은 그래도 해.
네, 그러면 네, 일단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MOU가 계속 맺어져 있고 네.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의료나 네. 순찰은 제가 볼 땐 약간 정책하고도 연관돼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또 이제 좀 핵심인데 로봇 곱하기 AI 시너지가 충분히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 수밖에 벌써부터 없죠.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인간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행동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챗 GPT 관련하고 연관이 되면서 그럼 이제 흔히 얘기해서 하나만 시켜도 10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흔히 얘기해서 공장에 대해서 뭐 하나 만들어 그러면 걔네가 이런 뭐 재고나 이런 걸 봤을 때 얼마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까지 계산하면서 아예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하게 할까요? 그 자율주행 네. 레벨 2랑 레벨 3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레벨 2랑 레벨 3은 뭐 그냥 운전사의 음, 개인 그쵸. 여부잖아요. 예. 근데 레벨 3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도화 작업이 되는 건데, 음, 그러니까 판단을 사람이 하느냐, 음, 차가 하느냐의 음, 차이거든요. 음, 음. 판단을. 근데 그 판단을 하는 게 AI인 거고. 그쵸.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엔비디아의 GPU를 그렇게 갖다가 음, 쓰는 거고. 음, 왜냐면 자율주행이 고도화 돼야 되니까. 음, 근데 지금 자율주행 고도화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음, 네, 그만큼 얘가 본인의 뇌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뇌를 가지고 하니까 이거를 휴머노이드로 해서 사람용에서 쓴다라고 하면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쵸. 근데 계산이 더 빨라. 실수도 더 안 해. 그다음에 돈도 꾸준하게 노동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아.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뭐 이건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AS 정도나 뭐 음,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 정도 빼고는 필요가 없죠, 이제. 맞아요. 조작하고 수리하는, 개를 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좀 씁쓸해지는 느낌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씁쓸해지는 것도 있지만 주식 투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만큼 대체가 많이 되고 있다. 대체가 된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증가한다. 왜냐면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그거 갖고 다른 거 해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하면 네, 그래.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대부분 많은 좀 이제 그 곳에서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테슬라,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보선 다이맥스 나오고 네, 있는데, 제가 원래 제일 유명하죠. 그쵸. 그 현대차가 확실히 음, 로봇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이게 결국은 모빌리티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개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의선 회장이 사비로 투자한 거죠. 2조로 해갖고.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제 휴머노이드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좀 진짜 사람 같네, 진짜. 이 옛날에는 이제 좀 다르죠. 예. 네. 이렇게 물건 갖고 다니고. 옛날에 우리 휴보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진짜 군사용 로봇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대체해서 네.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건데. 전쟁 꼭 해야 됩니까? 전쟁은 안 할 수 없는 거고, 어찌됐건 대비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이 다치면 난리 나잖아요? 그치. 로봇이 다치면 난리가. 로봇이 수리하면 되지. 뭐. 고치면 돼. 근데 거기에 AI 들어가면 네. 걔네도 생각하면 좀 머리 아파지지 않나요? 그것도 항상 AI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고, 그런 문제가 없게. 맞아. 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음, 자율주행도 결국 음, 법제화 부분들을 특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레벨 3가 지금 현대차도 뭐 연말까지 공개한다고 하는데 네. 60에서 80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도로상에서의 어떤 그런 규제와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술 자체보다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동시에 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나쁘지 않았고, 그냥 이건 거지. 차체가 판단을 하니까 음, 이거에 이제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했어. 음. 누구한테 더 줄 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발실 비율을. 예, 예. 이게 요거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음, 명확해지면 더 자율주행도 빨라질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여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일단은 좀 실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기대감이 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좀 로봇 자체의 어떤 산업이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쓰이는 거는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개발 단계이거나 혹은 뭐 숫자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 숫자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물류랑 음, 협동 로봇은 숫자 많이 나오고요. 수술용 로봇들도 사실은 숫자 많이 나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점유율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가 음, 음, 별로인 거지, 음, 글로벌로 따지면 음, 굉장히 좋고요. 음. 큐렉스 뉴로메카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의료 쪽도 정말 괜찮아요. 네. 아, 네, 그리고 의료 쪽이 잘 음,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음, 그러면 부품주도 잘 가요. 왜냐면 의료랑 수술용 로봇들은 음, 감속계의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음, 관절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은 큰 뭉태기가 음, 음, 크니까 그냥 힘만 잘 조절하면 되는데 음. 작은 로봇들은 미세화 시켜야 된다. 아, 단가가 올라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SP가 올라가. 음. 네. 그래서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협동 로봇, 응. 물류 로봇은 오버웨이, 뭐 FMB도 그렇고. 네, 물류 로봇 많죠. 물류 로봇은 AMR이라고 하는데 음, 예전에 물류 로봇 하면 음, 컨테이너 벨트 생각했는데 지금은 물류 로봇은 컨테이너 벨트가 아니에요. 음. 자율이에요, 자율. 그치, 피해가요. 그치. 네, 선 정해놓은 데를 기존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피해가는 거지. 근데 이게 음, 일본으로 채택이 됐던 게 자동차. 음.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랑 반도체 공장에도 계속 들어가, 태국하고 네. 있고, 미국에는 2차 전지 공장이 이미 음, 들어갔고, 음. 네,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지. 그러니까 중기로 보면 어쨌든 다 무조건이에요. 오버웨이. 네, 근데 여기 비중합 때. 보면 확실히 로봇 소프트웨어, 이게 음, 에이스 부분도 있고 결국은 수혜가 음. 가장 많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부품이랑 소프트웨어 둘 다. 뭐 감속기뿐만 아니라 네, 지금 리퀄 센서도 있는데 기타 분야에 제가 볼 때 의료기기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랑 협동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모든 공장들 자체가 그쵸? 네, 다 바뀌겠죠. 다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오버웨이로 간다라는 측면. 그리고 뭐 여기서 이 음.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고가반 화중 라인업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아 왜, 35kg까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은 늦었어요. 다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엄청 늦었어요. 아 거기는 로봇 어? 회사들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네. 얘네들을 못 따라가요. 음, 그럼 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 한다 그러면 음, 안 돼요. 근데 음, 협동 로봇은 어찌됐건 진입을 한 지 5년이 넘었고 음,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도 됐고 실적도 찍혀. 음, 근데 얘네들이 점점 고화중화 된다라는 거는 산업용 로봇을 대체를 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음. 더 싸거든. 어, 그치,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우리나라 더 없죠.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체인이 나오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이거 보험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보험이라든지 음. 이런 지원.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좀 제도권도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산업 밸류 체인이 확실히 좀 저는 음. 좀 이렇게 가시화되면 확실히 로봇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수요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보면 제가 본 그 뉴스 중에 네. 서울시 같은 경우가 로봇 관련돼서 지금 펀드도 좀 어떻게 보면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은 헬스케어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 시니어들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네. 분들을 위한 시니어 지금 로봇을 좀 개발을 해서 이제 좀 병원을 가시거나 좀 생활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 삼성전자도 헬스케어 쪽으로 먼저 시작했다 휴머노이드로 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데까지 저는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 된다고 하면 폭발적인 제도는 성장이 되지 지금 않을까 생각해요. 제도화되고 있어요. 좀 많이 됐어.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어.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